변호사님, 이혼 소송하게 되면 제가 직접 법원에 가야 하나요? 이혼 상담 중에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법원이라는 곳에 가본 적도 없거니와 판사님 앞에 서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죠. 제가 예전에 이혼 소송 시 법원에 가야 하는 날, 가는 게 좋은 날, 안 가도 되는 날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죠. 가야 하는 날로 사전처분 신문기일, 조사기일, 상담기일을 말씀드렸고요. 각 기일에 대한 세부 영상도 따로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외의 기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변호사만 법원에 출석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혼 조정기일은 변호사뿐 아니라 당사자도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혼 조정기일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할 7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혼 조정기일은 무슨 날인지, 이혼 조정기일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이혼 조정위원은 누군지, 조정 현장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현장에 가족이 같이 가도 되는지, 또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조정이 성립 안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7가지를 알려드려 볼게요. 이혼 조정기일은 무슨 날일까요? 조정기일은 당사자와 변호사, 조정위원, 그리고 판사님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혼의 각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보는 날인데요. 서로의 의사가 뭔지, 어느 정도 양보가 가능한지 다소 긴 시간 얘기를 나누고 조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혼 조정기일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다들 바쁘시니까 스케줄링 하시기 좋게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론 절차처럼 짧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측에서도 보통 한두 시간 정도의 조정 시간을 예상해서 조정 사건 일정을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이렇게 스케줄링하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건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조정사건 중에서 면접교섭의 방식, 시간 등을 정하느라 오후 4시에 시작한 조정이 무려 저녁 8시가 넘어서 끝난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라도 합의점이 찾아진다면 소송기간을 상당히 단축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세 번째, 조정위원은 누구인지 알려드려 볼까요? 각 가정법원은요, 사회에서 덕망 있는 사람들로 조정위원을 선정하는데요. 변호사, 법무사, 상담사, 교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혼 조정위원으로 지정되어서 합의를 돕습니다. 가끔 조정위원이 조정을 너무 푸시를 해서 판사님인 줄 알고 조정했다는 분들 계시는데요. 조정위원은 합의를 돕는 일반인이지 법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정 현장. 조정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조정장은요, 법원 안에 있는 이렇게 작은 비공개 방인데요. 테이블이 있고 한 6명에서 8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제 변호사, 대리인과 나란히 앉아서 상대방과 마주보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판사님이랑 조정위원은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앉아 있고요. 판사님은 조정 시작 단계에서는 동석하지 않으시고 조정이 마무리될 쯤 들어오십니다. 물론 조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판사님이 주관하시는 수소 법원 조정이라는 조정도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조정위원이 먼저 중재를 어느 정도 하고 결론이 보일 때 판사님 내려오세요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조정 현장에 가족이 같이 가도 되는지. 조정장 가면 떨리거나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 계시죠. 원칙적으로는요, 소송 당사자 이외의 사람은 조정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님은 같이 가고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조정장 밖에서 기다리셔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조정날 부득이 못 가는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대방을 대면하는 게 너무너무 끔찍해서, 또는 해외에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또 코로나에 걸려서 조정장에 못 가는 경우에 불리할까봐 걱정되시죠. 그렇게 부득이하게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요, 변호사님에게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위임하시고, 또 변호사님이 조정장에서 유선 전화 연락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서 연락할 때 잘 받아주시도록 준비해 주시면 원활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요, 조정이 불성립, 그러니까 조정이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 한 번 더 조정을 진행해 보는 경우도 있고요. 재판 절차로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합의점에 거의 도달해서 한 번 더 조정을 시도해 보면 합의가 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후에 조정을 이어서 해보기도 하고요. 그럴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 예를 들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사건 등은 재판 절차로 넘겨서 판결을 받도록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조정기일에 어떤 곳에서 누구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조정기일에 내가 직접 참석해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볼 수 있다는 사실 아셨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